미국에 이렇게 여러 유력한 사람들 만났습니다. 개성공단은 평화다. 개성공단은 경제다. 개성공단은 안보다. 개성공단은 통일이다.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평화다, 안보다, 통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외하고 경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경제.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 이거 1대30 효과 말씀드렸죠. 1억 불 이하를 투입해서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GDP를 30배 이상 가져온다. 30배 이상 가져온다. 엄격하게 말하면 완벽한 포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개성공단 대체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이 두 문장은 입주계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사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로서의 기업 경쟁력을 설명하는 여러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많이 계산해봤습니다. A기업, B기업 다. 한 모델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과 동남아에서 가장 좋다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두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A기업은 개성에 갔고 B기업은 베트남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은 같은 업종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유력한, 가장 최고의 신발업체 두 곳을 추출했습니다. B기업은 베트남 갔고요. A기업은 개성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베트남 간 기업의 역사가 더 길고 기업 규모도 훨씬 개성간 기업보다 더 큽니다. 이 두 기업이 2010년을 기준으로 매출 총액이 개성간 기업은 700억 원이고 베트남 간 기업은 708억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자, 이 두 기업이 이후에 어떤 매출을 기록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두 기업을 비교를 해보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성간 기업 이게 안 돼요. 개성간 기업은 투자 금액이 베트남 간 기업보다 반도 안 됩니다. 베트남 간 기업이 2배가 넘는 투자 금액이. 근로자 종업원 수, 고용한 종업원 수가 베트남 간 기업은 5,000명이고 개성간은 2,876명입니다. 2010년 이후의 상황을 봤는데 2013년, 14년, 15년 3년 평균을 내봤습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차원에서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개성공단이 5배의 순이익을 더 냅니다. 근데 2013년 어떤 해인지 아세요? 2013년이 포함되어 있죠? 2013년도는 개성공단이 6개월 동안 문 닫았던 해입니다. 그 속에서도 개성의 기업은 베트남 기업보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5배 더. 이걸 똑같이 투자 금액이 같고 고용 인원도 똑같으면 순이익 차이는 진짜 많이 납니다. 베트남 간 기업은 베트남 진출한 기업 속에서 매우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성공단 기업보다 저렇게 오히려 순이익이 떨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비교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가치적 차원에서 개성공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노동자 문제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우리가 닫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베트남이나 대체 공장, 대체 부지를 계속 알선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공장, 대체 부지를 좋은 조건을 준다 그러는데 다 필요 없고 내 돈 내고 그래서 서울에라도 내가 땅을 사가지고 내가 건물 지어서라도 들어갈 수 있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켜달라. 한 가지 조건. 그 한 가지 조건이 뭘까요? 내가 고용하고 있었던 국적 근로자들만 데려다 주면 난 어디에서라도 무조건 성공한다. 전 세계 어디에도 15만 원짜리 그런 근로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근로자들만 있으면 아프리카 가서 난 한다. 대충 대주지 말고 그 근로자들 데려다 달라. 이게 개성공단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죠. 결국 개성공단의 가치인데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생산성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기업을 평균 내봤습니다. 10개의 기업을
뭘 평균 내봤느냐? 북측에서 개성에서 1억 원의 생산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북측에 들어가는 전체 현금이 얼마냐? 570만 원입니다. 이 570만 원은 뭐냐? 임금, 사회보험료, 조세공금 다 포함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 남측에서 인가공 생산을 하려면 8,300만 원이 됩니다. 16배예요.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570만 원은 우리 남측에서 사회보험료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계산들을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알려내야 되죠. 우리가 진짜 경제가 걱정이면 지속 가능한 블루오션을 진짜 찾고 있다라면, 성장 동력이 찾고 있다라면 분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하면 폭발해버린다는 얘기죠. 업종에 관계없이. 그래서 70년 분단 체제의 분단 경제를 넘어서 평화 경제로 가자. 단순하다. 고기만 끄떡이면 된다. 다른과 차이에 대해서 다문화 와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정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개성공단에 대한 지독한 오해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터죽이다. 개성단은 터죽이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실 거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성단의 북측 근로자들이 남측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거짓이죠. 대한민국에는 7만 원짜리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 업종들 자체가 그러면 안 갔으면 남측에서는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이미 대한민국에서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30년 전부터 하지 못했던 사라졌던 일자리들입니다. 그것이 개성 가서 유지되면서 개성단의 협력업체들이 남측에 3,8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9만 명의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정치 은술 체계 속에서 정책 선동으로서 북측아들이 남측 일자리 다 뺏어간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줄 아세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정치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양산업 일자리 연간 900, 이거 다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이 개성공단이라는 것입니다. 양계 노동력, 생산성, 고품질, 임금 인상률, 사회복면, 이직률, 노동제도, 조세제도, 무반세, 동일언어, 학습의 효과, 같은 문화, 이런 공단이 학자들끼리 토론을 하면 말입니다. 즉 개성공단이 2008년 상황 속에서 그냥 동결되지 않고 계속하고 5,000개의 기업이 다 돌았으면 5,000개의 협력업체가 남측에 한 3만 개 정도 되죠. 종사자가 60만 명 될 겁니다. 이런 공단이 최초의 남북의 합의처럼 해주, 남포, 신의주, 함흥, 원산 갔으면 누구도 그걸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과 대만은 우리보다 화해협력의 역사가 7년 늦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2006.15 공동선언 속에서 화해협력 기준을 갖지 않습니까? 중국과 대만은 2007, 8년부터 관계를 틉니다. 그 이후에 중국과 대만은 통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꾸준하게 협력을 했습니다. 현재 대만의 기업이 중국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만의 기업이 중국에 몇 개에 진출해 있느냐? 약 30만 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대만 근로자들이 중국에 몇 명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100만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들을 분단국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제는 거의 상호 보완적인 유무상통 속에서 대만의 IT, 품질 경영 이것들이 중국에 전파되고 또 마찬가지로 대만 경제 속에서 사양산업은 중국에 나가있죠. 아주 상호 보완적인 이미 경제적으로 그들을 통일경제를 얘기합니다.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신화도 정치적으로는 이런저런 말들이 있겠지만 이미 경제적으로는 그들은 분단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죠. 개성공단 같은 거 3개면 됩니다. 5개 필요하겠느냐? 그거면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의 적대, 전쟁에 의한 부지불식간에 사라지고 화해협력의 기조가 물리적으로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통일 평화 문화를 형성했던 매일매일 자원통이 이루어지던 곳이더라. 다른과 차이들이 상호 관용이 존중되면서 교호자면서 새로운 내 창출이 평화공단이더라.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혹시 제가 이 시계가 없어가지고 몇 시죠 지금? 9시 12분이요. 몇 분 남았죠? 지금 1시간 15분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어요? 한 질문을 이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막 이제 끝내야 되는데 분단체제 70년입니다. 분단체제 70년을 지금 전 본강의 평화, 통일, 북맹,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 본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개성공단 하나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성공단 사례일 뿐입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분단체제 70년을 몇 시간 만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이거는 구구단 내오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봐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평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평양은 어떻게 돌아가지? 그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학원생들한테 왜 5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으로서 가르치는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그젠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분단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늘 논쟁을 하면서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분단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분단의 본질 기원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분단이죠. 약속이기 때문에 남도 북도 북도 남도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분단이 만들어졌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속에서 결국은 나뉘어졌습니다. 누구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속에서 분단되어짐을 당했다. 이런 억울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억울함이냐?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잖아요. 똑같은 이치대로 가면은 일제가 나뉘어짐을 당했어야 됩니다. 왜 한반도였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분단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일제가 갈라졌어야 되죠. 일제는 패전국가로서 도망가는 과정, 그 음혹한 과정 속에서도 한반도의 분단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분단체제가 가르치지 않았던 역사들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후에 그 분단이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야 우리에게 온전한 미래가 있다. 단순하더라 평화. 아무것도 아니더라.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는 상호 인정. 다름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는 다문화를 인정하듯이 그 마음 하나, 상호 존중의 마음 하나면 이미 평화가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서 통일이 완성되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2년 7.3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죠. 노태우 정부 당시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4선언, 이 4대 합의를 분단 역사 속에서 남북의 최고 지도자급의 역사적인 4대 합의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4대 합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상호 인정입니다. 평화로 가려면 전쟁이 아닌 분단체제 심화가 아닌 헌법적 가치인 평화로 통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다름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는 정도의 마음, 즉 상호 인정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죠.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품격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을 열어보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쯤 잠깐만요. 네, 10분쯤 한 두세 분 10분 소요할 때까지 질문